면접관들 그냥 한 대 때릴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알뜰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석할 기업은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자, 먼저 기업의 조직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선스 리테일 사업 부분이 있어요. 라이선스 리테일 사업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팀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라이선스 사업팀, 뭐 예를 들어서 유의양 IP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완구를 만들 것인지 뭘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팀이 되겠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과 관련된 사업팀, 그리고 프로모션, 뭐 지브리, 그렇죠, 지브리와 함께 합작을 하는 작품,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IP 마케팅입니다. 유의양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완구 유통, 이거는 완구를 만든다는 팀이 아니라 완구를 유통한다는 그런 팀입니다. 보시다시피 완구 사업팀도 있고 애니메이션 파트, 닌텐도 사업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나아가서 중국 사업팀, 북경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비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원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8월 13일 날 설립이 되어 있고요. 11만 6천 주를 대원미디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 CI입니다. 대원 CI는 2006년 12월 12일 날 설립이 되어 있고요. 43만 2,84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원 방송입니다. 뭐 애니언 애니박스, 챔프TV, 채널 J, 북경 가성문화산업발전유한공사. 자, 2017년 10월 23일 상하이 국제브랜드 라이선싱 엑스포 곤이라는 공룡 애니메이션으로 이 테마파크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라인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도 만약에 중국을 겨냥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사례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레포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서 박수 쳐주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유의양 괜찮아, 나 유의양만 괜찮아 해가지고 유의양만 유통을 하는 회사였다고 하면은 나 개발 필요 없어, 연구개발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회사는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본인의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2019년도 10월 15일 날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게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내라던가 해외에서 정말 잘 되면은 대원미디어의 고유 IP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컨텐츠 사업의 1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기, 41기, 42기,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의 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5천 정도가 이렇게 연구개발비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 4억 7천 5백. 뭐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두치아 뿌꾸, 해모수, 벡터맨, 큐빅스, 맥스맨, 아이언키드,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입니다. 듀얼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매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타 부분의 0.1%의 그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지금 현재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었던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원미디어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면접 질문이 왔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되받아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뚜렷한 사업은 없고,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의 기준에서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 부분의 매출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면은 누가 뭐래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면접관들 그냥
한 대 때릴 수 있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크게 되받아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요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이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글쎄요, 요거는 조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더 파헤쳐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 전문가님께서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한 이유를 듣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첫 TCG를 활성화시킨 그 중간에 TCG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을 했지만 대언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주축이 됐던 게 바로 유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희왕 TCG 카드 게임 매출에 대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언하면은 유희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지표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2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었는데 매출의 비율이 31%에서 12%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저는 좀 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의 불매 운동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유희왕 세븐즈,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2020년도 새로운 버전의 세븐즈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는 이거 3개월 전 겁니다. 3개월에 세븐즈가 공개됐었을 때 유튜브 댓글이에요.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에서도 세븐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캐릭터 완구 유통 사업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프리큐어, 반다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제작한 완구 같은 거를 가져와서 유통을 하는, 뭐 한국어로 바꿔서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파워레인저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말 잘 나가는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이 크리스마스라던가 어린이날 줄 서서 뭐 완구를 구매했다더라. 자, 그 다음에 게임 단말기 유통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닌텐도 게임을 예전부터 꾸준히 유통을 했었는데요. 대형미디어에서는 대형샵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형미디어를 거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한 번 구매를 하고 나서 계속 구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야 내가 필요한 거 구매하고 필요한 거 구매하고 하는 거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꾸준한 실적의 증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닌텐도 스위치가 계속 신작 제품을 내놓고 그 위피트라던가 이런 헬스케어적인 부분에도 도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을 때는 뭐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기사가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전자공시, 제가 이거 본 거는 전자공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전자공시에 있는 이 판매량을 보고 몇 년도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고 발표를 하신다면 조금 더 큰 점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런 매출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유희왕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입니다. 듀얼 링크스라는 게임인데요. 유희왕 카드 게임을 이 모바일로 즐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듀얼과 같이 3개의 존으로 짧게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너무 혼자 벽 보고 하는 메타라고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려요. 이 유희왕이 현재 메타는 정말 이제 나이턴 시작해가지고 막 뭐 혼자 막 소환을 해. 그리고 나서 딱 하면은 자, 게임 끝났습니다 하면은 상대방은 뭐지?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꾸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미디어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성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번역에 대한 부분, 이게 한글어 번역에 대해서 대형미디어도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듀얼 링크스는 현재 대형미디어 공식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카페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활용하여서
카페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피스 런인 해가지고 작년에 또 그런 원피스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애니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홍대에도 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한 2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음료 하면은 그 뭐 이렇게 빨대 해가지고 뭐 뽑기가 되면은 거기서 또 선물을 주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가게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매출에 영향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 및 공연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브리와 함께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극장에다가 전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마녀 배달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처럼 재개봉을 한다던가, 짱구를 가지고 뭐 페스티벌을 한다던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블로거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이렇게 2019년도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이 되었는지 여기다 올려 있어요. 이것도 전자공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